우리 부모님이 겪었던 그 갈등을 자녀가 똑같이 겪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잖아요. 보통은 그걸 그냥 부모님 닮아서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 뒤에는 훨씬 더 체계적인 메커니즘이 숨어 있어요. 개인의 성향 문제라기보다는 일종의 관계의 대물림으로 봐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이야기가 권력 설계 이론이라는 틀을 통해 부모의 관계가 자녀에게 어떻게 대물림되는지 분석한 아주 날카로운 사례 연구입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아이는 부모를 보면서 사랑하는 법이 아니라 권력 게임의 규칙을 배운다는 거예요. 누가 이기고 지는지, 누가 통제하고 누가 통제당하는지 그걸 보면서 인간관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일종의 설계도를 무의식에 그리는 거죠. 이 이론의 창시자인 제이몽은 그 어릴 때 그려진 설계도가 한 사람의 평생을 좌우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오늘 분석의 목표는 명확해졌군요. 부모가 그린 그 불행한 권력 설계도가 어떻게 자녀의 삶에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복제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함께 파헤쳐보는 걸로요. 자료에서 첫 번째 예시가 바로 어머니가 아버지를 압도하는 가정, 그러니까 소위 엄마가 아빠를 쥐잡듯이 잡는 집에서 자란 딸 이야기죠. 이 딸의 무의식에는 대체 어떤 설계도가 그려지는 건가요? 이 자료를 보면요. 이 딸은 남자를 존중해야 할 동등한 파트너로 아예 인식을 못하게 된대요. 인식을 못한다고요? 네. 대신에 어딘가 모자라서 내가 끊임없이 가르치고 교정하고 통제해야만 하는 존재로 본다는 겁니다. 하긴 어릴 때부터 봐온 유일한 남성 모델인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계속 무시당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바로 그거죠. 자료 묘사가 정말 생생한데 어머니는 아버지를 돈 벌어오는 기계나 말 안 듣는 큰아들 취급을 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이 아니고요. 아이는 그 말을 할 때의 미묘한 표정, 그 경멸이 담긴 눈빛까지 스펀지처럼 다 흡수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선이 나중에 이 딸이 성인이 돼서 맺는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수준이 아니라 관계를 그냥 파괴해버립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양말을 뒤집어 벗어놓거나 재활용을 잘못 버리는 진짜 아주 사소한 실수를 하잖아요. 평범한 사람한테는 그냥 사소한 실수지만 그녀에게 남편의 실수는 자신의 무의식 깊은 곳에 있는 남자는 역시 모자란 존재라는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경멸했던 바로 그 스위치를 누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짜증이 아니라 자료에서 표현한 것처럼 살기 어린 분노가 터져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살기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에요. 상대를 인격적으로 파괴하고 싶을 정도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터져 나오는 방식은 완벽한 복제품이죠. 자기도 모르게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했던 것과 똑같은 톤, 똑같은 표정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자료에 인용된 말을 보면 정말 섬뜩할 정도예요.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쳐먹어. 니네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니? 이건 단순히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근본까지 공격하면서 자존감을 아예 짓밟으려는 의도가 명백하네요. 여기서 이 이론의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딸에게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화합이 아니에요. 이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결혼은 서열 정리의 과정인 겁니다. 남편은 함께 인생을 꾸려나갈 동반자가 아니라 내가 싸워서 길들이고 기어이 이겨먹어야 할 경쟁 상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정말 비극적이네요. 그런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두 가지 결말을 제시하는데요. 하나는 멀쩡했던 남자의 자존감을 계속 난도질해서 그를 정신적으로 완전히 말려 죽이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견디다 못한 남자가 결국 그 관계에서 도망치게 만드는 거고요. 어느 쪽이든 파국이죠. 어머니의 불행했던 관계가 딸의 가정에서 고스란히 재현되는 거군요. 정말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근데 듣다 보니 궁금한 게 이 모든 걸 똑같이 보고 자랐을 아들은요? 그 아들은 어떻게 되나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같은 환경이지만 성별에 따라 그려지는 설계도가 전혀 달라집니다. 이 아들은 남자로서의 권위나 리더십 같은 걸 전혀 배우지 못하고 자라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평생 본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게 항상 어머니 기분 살피면서 눈치 보고 거실에서 편히 못 쉬고 안방으로 숨어들던 모습이었으니까요. 자료에서는 이런 아버지를 폐잔병이라고 묘사하는데 참 적확한 표현 같아요. 가정 안에서 건강한 남성성의 역할 모델이 완전히 없었던 거네요. 오히려 왜곡된 모델을 학습한 거고요. 그래서 이 아들의 머릿속에는 생존을 위한 두 가지 공식이 각인돼요. 첫째, 여자의 기분을 거스르면 집안이 박살난다. 둘째, 남자는 여사 말을 잘 들어야 평화가 온다. 이 깊은 패배주의가 그의 생존 전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생존 전략이 연애할 때 나타나면 문제가 심각해지겠는데요? 아주 구체적인 패턴으로 나타나죠. 여자친구가 조금만 침묵해도 식은땀을 흘리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 화났나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요. 심지어 식당 메뉴 하나 고르는 아주 사소한 결정조차 스스로 못 내립니다.
아, 너 먹고 싶은 거 먹자 이런 식이요? 네, 그게 언뜻 보면 배려 같지만 사실은 책임과 갈등에 대한 극단적인 회피거든요. 그렇죠. 결정을 내렸다가 상대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병 쪽으로 두려워하는 거군요. 맞아요. 그런데 이 자료는 여기서 아주 냉정한 분석을 내놓습니다.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결단을 못 내리고 매사 쭈뼛거리는 모습은 상대 여성에게 남성적인 매력으로 다가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듬직함보다는 불안하고 답답한 느낌을 주니까요. 결국 연애 자체가 아주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지겠네요. 하지만 이 분석에서 진짜 비극이라고 짚어내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아들이 결국 어떤 여성에게 끌리게 되느냐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정말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어떤데요? 상식적으로는 자신을 이해해주고 좀 순종적인 여자를 만나야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반대라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기 엄마처럼 기가 세고 자기를 통제하고 심지어 경멸하라는 여자에게 자석처럼 끌린다는 거죠. 보통은 고통을 피하는 게 인간 본능인데 오히려 가장 끔찍했던 환경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다고요? 왜 그런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이론의 핵심입니다. 우리 뇌는 좋은 것보다 익숙한 것을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자료는 그 이유를 익숙한 공포에서 오는 역설적인 안정감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자신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그 상황이 끔찍하긴 하지만 동시에 지난 수십 년간 겪어온 가장 익숙한 환경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예측 가능한 불행인 거죠. 반면에 평화롭고 안정적인 관계는 겪어본 적이 없어서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미지의 평화보다는 내가 대처법을 아는 익숙한 불행이 더 안정적이라고 무의식이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행이 유일하게 아는 지배의 형태가 되어버린 거군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 익숙한 불행의 냄새를 찾아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스스로 다시 잡혀 사는 인생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자신의 아들에게 과거 아버지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무력한 아버지의 등을 다시 보여주게 되는 거죠. 비극의 완벽한 대물림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한 세대의 불행이 다음 세대의 출발선이 되어버리는 참 씁쓸한 메커니즘이네요. 이 두 사례, 그러니까 엄마처럼 남편을 통제하는 딸과 아빠처럼 아내에게 통제당하는 아들, 이걸 종합해보면 이 분석이 보여주는 가장 무서운 통찰이 드러납니다. 부모의 불행한 권력 구조, 그 설계도는 정말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자식의 인생에 복제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히 성격이나 습관이 부모를 닮는다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관계를 맺는 근본적인 방식, 갈등 대처 패턴, 심지어 어떤 유형의 상대에게 매력을 느끼는지까지 인생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을 결정짓는 거대한 굴레가 되는 거죠. 이 자료가 말하는 저주받은 굴레의 실체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분석이 마지막에 아주 중요하고 강력한 경고를 남기는 거군요. 이 굴레의 존재를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끊어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당신의 인생도 그리고 당신 자녀의 인생도 그 불행을 그대로 이어가게 될 거라고요. 결국 이 모든 비극은 무의식적으로 학습된 패턴, 즉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프로그램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내가 왜 이런 사람에게 끌리는지 스스로 이해하지 못한 채 정해진 각본을 따라가는 배우처럼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분석을 통해 대물림되는 관계의 패턴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딸의 사례와 아들의 사례가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결국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다른 줄기라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 자료는 마지막에 의식적으로 끊어내야 한다고 말하며 끝을 맺습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본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만약 당신이 그 저주받은 굴레의 한 가운데에 있다는 걸 어렴풋이 깨달았다면 그것을 끊어내기 위한 첫 번째 의식적인 행동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생각이 많아지네요. 어쩌면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무심코 던지는 어떤 말, 어떤 사소한 표정이나 행동에서부터 그 대물림의 고리를 발견하는 것. 아, 이게 그거였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변화는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조용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